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이번 회기에도 여순 사건 지원 조례안 심사를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전남도의원 54명이 발의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또다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여순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독 조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역시민사회는 국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전남도에서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 도에서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번에 발의된 여순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을 수용해 단독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모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을 의회에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단독 조례로 하기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지원 조례.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사회 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씨.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싹 벗었어요. 싹 벗었더니 좀 다음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모사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공고 내겠죠.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딱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버려요. 억울해가지고 여기가 아파보고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의미.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가별로 식량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역 중단 등으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식량 자급률은 50%도 채 안 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불똥은 식량 확보 문제로 튀었습니다. 베트남은 쌀, 러시아는 밀과 쌀 등 각국이 곡물 수출을 일시 중단하며 식량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에 불과합니다. 쌀에 이어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곡물인 밀은 자급률이 1%대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보리 32%, 콩 25%, 옥수수 3% 등도 해외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면 곧바로 위기입니다. 그나마 식량 자급률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쌀도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하다 97%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여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자유무역이 아무리 촉진되어도 먹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 감염병 공포의 장기화, 또 기후변화에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의 식량 조달 체계로는 견딜 수 없을 거란 지적이 큽니다. 헌법 제123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현재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예산 편성된 것마저도 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의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44.1로 전망 지수가 5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응답 기업의 66.2%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거나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63.3%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상인은 4분기에도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며 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고흥만 일원에 대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만 일원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이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공항이 들어서면 현재 진행 중인 고흥만 간척지 주요 사업들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라며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전남교사 3명이 4년 7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해직된 교사 3명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오늘부터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3명의 교사 복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교육청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할 전라선 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병용 전남도 의원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내일 본회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무화과는 꽃이 열매인 신비의 과일입니다. 전국 최대 산지인 영암에서 무화과 수확이 한창인데요. 소비자 입맛에 맞는 무화과를 생산, 유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초록빛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바나네라는 품종의 청무화과입니다. 일반 홍무화과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수확하는 청무화과는 익어도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아 꿀무화과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무화과는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 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찬 기운을 무화과가 간직하고 있을 때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품질의 무화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서 새벽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영암 무화과는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무화과 인절미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구매 패턴에 맞춰 소용량 소포장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 무화과 산업 특구 활성화를 통해 영암 무화과 브랜드 경쟁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제철을 맞은 무화과 수확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와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갑지역구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여수에는 국비 3억 3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수 을지역구의 김회재 의원도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전남 지역에서 85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소방 대상물 관계인들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컨설팅하는 한편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낙도와 오지에 있는 분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분교는 55곳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56곳이 줄었고 내년 초까지 목포 유달초 율도 분교 등 5개 교가 추가로 폐교됩니다. 도내 학생 수는 지난 2010년 27만 667명에서 올해 18만 7,600여 명으로 30%, 8만 3천여 명이 감소했고 본교도 934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112곳이 줄었습니다. 나주 등 전국 10곳에 조성한 혁신도시들이 세종시와 비교해 국비 예산 지원 격차가 6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7,998억 원인 반면 세종시는 이보다 6.3배 많은 5조 70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비가 지원된 반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는 지원이 대부분 진입도로 개설에만 그쳐 또 다른 불균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또 가을비 소식도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호남,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가량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살짝 지나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닿지 못하는 강원 영동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이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씩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25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고요. 아침 공기는 갈수록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